현재 최종 체지방률은 6.5%까지 낮췄습니다. 저는 이런 좋은 결과를 토대로 이제 가족끼리 바디 프로필 사진을 또 찍게 됐습니다. (10년) 전에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은 거에 비해서 이번에 바디 프로필 사진이 조금 달라지고 더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또 리브레가 도와주기도 하고 또 식단 관리, 운동 관리도 다 했기 때문에 체지방률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깨라든지 근육의 선명도는 이번이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디 프로필을 찍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2주간 제가 바디 프로필 준비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회에 나가시는 바디 빌더 선수들이나 아니면 트레이너 선수들은 워낙에 이거를 주 업무로 하시고 프로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거는 준비 전부터 몸이 많이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금방 만들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보는 그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그런 프로분들에 대한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운동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리브레를 장착하고 2주 전부터 좀 운동을 좀 고강도 운동을 했었는데요. 사실 2주보다 좀 더 전에 한 달 전부터 PT를 등록을 해서 퇴근 후에 1시간 정도 개인 PT를 받고요. 근데 이게 PT만으로는 1시간 PT만으로는 제가 마지막 그 드는 거 하나 둘 더 들 수 있는 거와 제가 좀 나태해지기 쉬운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정도만 도와줄 수 있을 뿐이지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1시간 PT를 끝나면 제 개인 PT를 혼자서 또 했습니다. 전체적인 스케줄은 PT 스케줄에 맞춰서 했고요.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을 하는 날이면 가슴이랑 삼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슴만 한다든지 3분할 요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가슴, 등, 어깨, 하체. 근데 보통 어깨 하는 날 하체를 같이 했는데 이거를 4분할로 돌려서 어깨 하체를 띄워도 되는데 저는 어깨 하체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하체 운동을 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팔이라든지 복근 운동은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PT 수업 시간에 빡세게 가슴 운동을 했으면 저는 삼두근 운동과 복근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근력 운동을 추가로 1시간을 더 했고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그러니까 반드시 30분 이상 40분 정도 또 부족한 날은 1시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총 2시간 반 정도는 루틴으로 했었고요. 이게 매일 하기 힘드니까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월수금 혹은 화목토 3번 정도 퇴근하고 2시간 반 정도를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인 분들이 2시간 반 운동을 매일 같이 하는 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저처럼 월수금 화목토 이런 주 3회 2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매일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하되 반드시 유산소 운동을 좀 넣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프를 찍기 전에 2주 동안 식단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시기 동안에 체지방률을 최대한 줄여야지 본인의 근육의 선명도를 사진에서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5가지 일단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탄수화물 섭취를 좀 감소시킨 게 첫 번째입니다. 탄수화물은 섭취를 점점점 줄이되 아예 끊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탄수화물, 글리코겐을 근육에서 좀 써야지 근육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양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탄수화물 섭취 아예 끊어버리면 힘이 없고 근육에서 충분하게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하시고요. 바디 프로필 찍기 직전에는 GI 지수가 높은 고 GI 탄수화물 섭취해서 근육의 회복을 돕고 나머지는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인데요.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고단백 식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총 칼로리를 제한하고 적게 먹다 보니까 탄수화물도 줄어들고 있는데 단백질마저 줄어들면 근손실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단백 식단을 하시고요. 이때 고단백 식단은 닭가슴살이라든지 흰생선 그리고 달걀 흰자, 두부 이런 저지방 단백질로 꾸준히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닭가슴살하고 흰생선인데요. 저는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점은 소고기를 좀 많이 먹었고 저는 저지방 단백질보다는 고지방 단백질을 좀 먹었던 탓이 있어서 저지방 단백질을 좀 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 관리인데요. 지방 관리는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지방은 반드시 건강한 지방, 아보카도라든지 올리브 오일, 견과류를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너무 많이 섭취한 건 절대 금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아몬드 한 3개, 4개, 아보카도를 좀 많이 챙겨 먹으려고 했고, 이게 아예 없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네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수분 섭취는 어떤 대회를 나가거나 바디 프로필 촬영 직전까지 계속 수분량을 좀 줄이는 게 좋은데요. 특히 촬영 직전 하루나 이틀 전까지의 수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분이 제한되다 보면 혈관도 더 돋보이게 나오고 근육도 더 선명하게 나오는데요. 너무 수분 조절 안 해서 탈수가 너무 심해지면 신장도 나빠지고, 그리고 몸에 진짜로 해로운 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 섭취 제한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중요한 거는 식사의 빈도인데요. 식사량을 줄이다 보니까 어차피 적게 먹는 거 하루에 한 끼만 먹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몸이 한 번에 몰아온 음식에 대해서 그거를 최대한 흡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끼 먹고 나서 소화불량이라든지 위장장애가 생기기 쉽고, 굉장히 몽롱하고 졸리고 졸음이 많이 오고, 그래서 굉장히 기운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사 빈도를 하루에 3번이 아니라 4번, 5번으로 나누어서 굉장히 소식을 하시는 게 혈당의 안정성을 높이고 위장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